안녕하십니까. 고객관계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엔 고객 확보에 대해서 관계 마케팅과 교차 판매, 그 다음에 상향 판매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객을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그 유지를 위해서는 채널 최적화와 대량 맞춤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객 확보에 대해서 학습했죠. 여러분들이 사실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경험이 이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상품이나 제품 또는 그쵸 무언가를 판매한 적이 있어 봤나요? 한번 대학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객을 유지하는 건 두 번째지만 그쵸 확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즉 팔아본 경험이 있어 봐야 알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참 많이 팔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달에는 그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잖아요. 그럼 그저 카네이션을 많이 팔아봤고 저는 카네이션도 팔아봤어요. 또는 그저 10월 1일 날은 국군의 날이잖아요. 그러면 여의도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하고 군밤을 삶아서 실로 이렇게 꿰매 가지고 또 낡은 구 신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신문팔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신문팔이 하면서 모아둔 신문을 접어서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신문 한 장과 그냥 깔고 앉으라고. 옛날에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대학 시절에는 이렇게 뭐 깔고 앉는 스티로폼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문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군밤 사는 사람한테 아니 그 삶은 밤을 사는 사람한테 신문지 한씩 서비스를 드렸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때는 뭘 팔았냐면 그죠? 카네이션 판 게 아니고 카드를 팔았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엽서 같은 거 있죠? 카드. 그래서 그 카드를 미리 만들기 전에 한 달 전에 11월 초에 두꺼운 책을 가지고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낙엽을 주워다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크리스마스로 카드를 만들어요. 낙엽과 더불어서. 참 이런 것들을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만큼 고객을 중요시 여기고 고객이 뭘 좋아하나 생각하면서 그죠 판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뭔가를 팔아본다는 것,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학창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혼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 두세 명이서 같이 또 협력도 되고 또 의견도 나누면서 또 어느 곳에 가야 팔릴 건지도 굉장히 같이 생각해보면서 그런 것들이 저는 대학생활에서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럼 고객 유지는 고객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죠. 특정 기간 동안 회사가 제품으로 하여금 고객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고객 유질이 높으면 고객이 유지하게끔 그죠? 계속 찾아오게끔 높이는다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경쟁사로 이탈을 막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제일 그죠? 사업을 하면서 우리 손님이 경쟁사로 가는 게 되게 싫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쟁사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재방문 또는 재구입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으로써 많은 고객들이 우리 자신의 브랜드나 또는 비즈니스에 충성을 하도록 하는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유지하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일회성 즉 단기성 기존 고객을 지난 시간에 이제 고객의 종류 한 5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단기성 기존 고객 한 번 사고 안 오는 고객이 있어요. 그죠? 그런 고객을 어떻게 하면 이제 충성스러운 고객으로서 즉 재구매를 하는 고객으로
바꿀까를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잠재 고객과 가맹 고객, 그 다음에 가맹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그죠? 그래서 신규 들어온 고객부터, 신규는 신규지만 일회성이나 단기성 한두 번만 집에 오고 그 뒤로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그런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하는 고객으로 탈바꿈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이렇게 탈바꿈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탈바꿈을 이제 재구매를 하도록 탈바꿈을 시켜서 그 탈바꿈된, 즉 충성된 고객은 더 많은 구매를 하게 되고, 그 구매를 함으로써 주변에 브랜드를 또 추천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고객 이탈률은 최대한 낮춰지는 것이고, 그죠? 고객의 유지율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객 유지는 이탈을 안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 이탈을 안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카들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조카들 놀아보면 나랑 같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쵸? 뭘 먹을 걸 좀 줘야죠. 그죠? 그러면서 재밌게 해줘야 되고. 그죠? 이 두 가지예요. 재밌게 해주는 거와, 예, 먹을 거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또 용돈을 주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왜 그러면 유지 전략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리텐션, 여기서 말하는 리텐션은 고객 유지율이죠. 고객 유지율이 100명 중에 5명만 더 증가시키면, 그죠? 활성화를 시키면 매출이 25%나 심하게는 95%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리텐션, 즉 고객의 유지를 꾸준히 높이면, 즉 보상심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면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중요한 결과에 따르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리텐션에 따라서 고객과 기업 간의 이제 신뢰성을 형성을 시키고 있고, 또 경쟁사로부터 미이탈시키게, 경쟁사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기업은 성장과 안정화, 그 다음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그죠? 항상 이 비즈니스는 그래요. 참 파는 게 능력이에요. 사장님은 무조건 판매하는 게 중요해요. 사장님이 놀면 안 돼요. 근데 멋있는 회장님이나 사장님은, 그쵸, 거래처. 아까 이제 우리가 거래처라는 거는, 고객은 개인의 고객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죠, 비즈니스 고객도 있어요. 그죠? 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은, 그쵸, 점심 먹을 때 혼자 먹거나 직원들하고 먹기보다는, 그렇죠, 거래처를 찾아가서 거래처의 사장님과 골프도 치시고 또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고객 관계를 이렇게 CRS를 통해서, 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은, 그죠, 모든 분들이, 특히 회장님, 사장님, 높은 사람들이 기업 대 기업으로서의 비즈니스를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왜냐? 사장님은 그래서 점심시간에 공장 내려가서 막 11시 50분 10분 나오고 이제 밥 먹으려고 직원들이 이제 중간 마무리 하고 있는데 가서 직원들한테 잘 되냐 이러는 것보다, 공장장이 또 신경 쓰는 것보다는, 그쵸, 나가서 외부 손님을 만나는 게 더 훌륭한 경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고객이 유지를 한다는 것은 관심 있게 관찰해야 돼요. 관찰. 지피지기는 100점 불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싸워서 이기는 것은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가 자꾸 변한다니까요. 내 마음은 안 변했는데 상대가 변해요. 그래야만 100번을 경쟁을 했어도 위태로움이 없는 거죠. 그죠? 상대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번 알았다고 그냥 땡 하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물어봐요. 전화도 하고. 그런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유지하는 전략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충성도 프로그램이에요. 로열티 프로그램. 그래서 이 고객의 충성도 프로그램은 고객을 유지하는데, 리텐션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는 이제 포인트 시스템이라든지 VIP 또 보상 프로그램이라든지 등을 구축을 해서 추가적인 가치를 더 하는 거죠. 또한 이제 포인트 시스템은 이제 포인트가 쌓이면 특히 참 포인트 되게 좋아해요. 그죠? 특히 여성분들은 포인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남성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있기야. 근데 저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개념이 없는데, 저도 뭐 항공 마일리지 있는데 그 쓰기가 참 언제 썼는지 모르고 뭐 또 없어진다고 해도 참 그래요. 그래서 그러나 일반적인 고객들은 그죠? 포인트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쌓인 고객들은 그저 다음 구매에서 경쟁업체를 선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포인트를 사용하는 그저 그 업체로 가게 되죠. 그런 것들이 주변에 보면 이제 점심 먹고 샐러리맨들은 이제 커피를 먹잖아요. 주변에 그죠, 커피집 하고 카드 한 장 주죠. 도장 찍어주는 거, 그죠? 한 장 한 번. 그래서 뭐 20번 또는 15번 모이면 커피 한 장 더 주는 이런 것들도 다 포인트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충성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만족을 하는 거죠. 그죠? 참 추가 만족이죠. 어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리뷰를 작성했다든지 특히 또 친구를 추천해야 한다든지 그럼 친구 추천하면 도장을 2개를 찍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또는 소셜 네트워크 SNS를 공유를 해서 수익성 있는 행동 등을 수행 한 고객에게 보상을 나름대로 적절하게 이제 주는 방법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고객의 활성화라든지 비즈니스 성장하는데 매우 도움이 큽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1980년대 이후부터 동서양을 비롯해서 서비스 산업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사례를 보면 스타벅스죠. 이 스타벅스는 참 커피가 어떻게 보면 비싸요. 근데 맛은 또 매력적이에요. 저도 가격은 비싸지만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이제 별이라는 포인트를 줘서 그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도장을 찍는 소기업에서의 커피집하고 유사한 거죠. 그래서 생일에는 또는 무료로 음료 쿠폰을 지급한다든지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죠? 저 생일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저도 사업을 하면서 저는 거래처의 직원들 또 일부 사장님들에 대한 또 제 친구들에 대한 생일을 기억을 해서 제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쵸? 그쵸?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놔요. 특히 우리나라는 음력 양력 구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일을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구인데 저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전부 아세요? 전부 잘 모르시죠? 우체국 가시면 축전이라고 그래서 축하 전보를 보내는 게 있어요. 참 이색적이죠. 근데 좀 번거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사무실에서 또는 집에서 우체국에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생일 같은 거는 좀 1,000원 더 주면 카드를 쫙 열면 그죠? 생일 카드를 쫙 열면 해피 버스데이 투유라는 노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거 비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카드를 생일에 맞춰서 또 그 날짜에 맞춰서 배달을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좀 끈끈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나 지인들 또 부모님들 형제가 또 거래처 이런 분들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고 하면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또 음료를 준비해서 픽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이제 스타벅스에서 뭐 하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스타벅스에는 크루즈 셀링도 해요. 가면 뭐 팔아요? 원두도 팔고 커피만 팔고 그쪽 원두 원액도 팔고 또 커피 담는 그릇 있잖아요. 머그잔도 팔고 잔도 팔고 또 포트도 팔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하는 거 있고 또 스타벅스의 또 매력은 보니까 가격은 비싸지만
예, 직접 운영을 하죠. 대리점 다 지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계약권을 주거나 점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이 또 매력은 있고, 일단은 또 얼음 모양이 달라요. 다른데 얼음은 일반적인 사각인데 여기는 잘게 되어 있는 사각, 부드러운 느낌을 갖는, 그죠? 이제 이런 것 등등의 특징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특히 여러분 항공 서비스과니까 그 관광관 관련돼서는 물론 이런 커피 카페 이런 데보다 더 먼저 이런 충성도 프로그램을 한 것이 저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FFP라고도 하는데 Frequent Flying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1980년대 약간 공황이 왔어요.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그래서 침체가 된 때 항공사들이 좀 운항이 저조하니까 이제 이런 마일리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서비스를 더 해주는, 가격을 인하를 해주는 것도 충성도 프로그램으로서 있지만 이렇게 마일리지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쌓이는 것처럼, 그죠? 참 이 포인트 제도라는 게 아마 소비 심리에서 굉장히 관계를 끈끈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면 이런 것들도 관계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항공사에서의 이런 충성도 프로그램은 대단히 제일 잘 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중에서는 그죠, 항공산업이 제일 잘 돼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벤치마킹을 하면 그죠,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게임화예요. 참 이 게임화는 게임과 그죠, 이피케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칭하는데 그 게임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그죠, 모바일 앱과 비디오 게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게임을 꼭 위한 것이 아니고 그죠, 게임화예요. 게임을 적용하는 것. 물론 직접 게임을 하는 그것도 있죠. 그래서 그걸로도 유명한 이제 그죠, 팡이 있는데 그런 팡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고 게임화의 힘은 그죠, 고객의 경험과 또 구매 프로세스에서도 발휘되고 있죠.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게임을 통해서 그죠, 마블 게임 같은 거 있죠. 다이아몬드식으로 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그것도 게임화를 하면서 재밌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로 인해서 게임화를 통해서 그쵸, 사용자와 고객들이 더 즐겁고 또 경쟁이라기보다는 그죠, 자기의 이제 우수성을 생각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소비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것이 게임화의 목표고요. 특히 이제 게임화가 포함된 사이트에는 랭킹을 줘서 기분을 좋게 한다든지 또는 지위나 훈장 등으로서 타인과 자신이 상태를 비교해 주는 것. 즉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을 비교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오늘 몇 번을 걸었다. 그럼 몇 번을 걸면 현재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자기 손님이 그 키로수나 몸무게나 키 이런 간단한 정보를 입력된 상태에서 이제 걷는 거를 해서 그 나이대나 또는 이런 때 비교를 해줘서 그 평균보다 높다라든지 지금 잘 진행돼 있고 한 달 전에 지난달보다는 지금 몸무게가 줄었고 또 이런 것들도 자기도 잊어먹었던 거를 이렇게 게임화식으로 랭킹을 시켜서 비교를 해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수단으로서 프로모션이나 로열티 프로그램과 같이 또 다른 요소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제 레벨을 높인다든지 게임은 또 장점은 레벨이죠. 맨 처음엔 쉽지만 그죠, 쉽게 하고 레벨을 높는데 또 순위, 특히 우리나라 사람 순위에 또 민감하잖아요, 그죠? 그 랭킹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도전 정신도 좋아요. 그래서 도전과 가지라든지 또는 우리나라도 그쵸, 약간 사회를 참여한다는 거에 되게
좋고 기부를 하는 것도 같이 하는 것을 접목시키면 굉장히 고객을 유지하는데 그죠? 소속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하라는 거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계단에 피아노 설치를 해서 내가 걸어서 올라가면 옆에 이제 물론 에스카레이터도 있죠. 이렇게 에스카레이터도 있지만 전기 전략도 하면서 올라가면 눈으로 빛도 들어오면서 또 음악도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또 소리도 나오고 그죠? 느낌도.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로 나오는 데도 있고 음악이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계단 피아노 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계단을 활용해서 건강도 챙기고 복잡성도 유도시키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스크린 스포츠들도 많이 있죠. 그죠? 스크린 치는 야구라든지 또는 또 골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진화가 돼서 실제 이제 그저 골프 같은 경우는 그 무슨 CC다 그러면 그 골프장의 환경 자연스럽게 모양까지 나오면서 실제 그래서 골프를 치는 분들이 그 CC에 가기 전에 가기 전 이렇게 전에 이렇게 스크린 샵에 가서 연습을 하는 것도 바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 게임화를 시킴으로써 그 상품 또 그 제품을 더욱더 재밌어하고 즐겨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기업에 있는 제품과 또는 이미지와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 아주 고객을 유지하는데 리텐션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하는 건 이거는 올드한 거죠. 기념행사를 이제 수시로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참 우리나라 그 고객을 유지 여러분들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인끼리도 유지하는데 꼭 이런 행사 기념 행사 그죠? 이벤트를 많이 하죠. 그죠? 100일 기념 뭐 참 우리나라 그런 것도 참 아기자기하게 잘하는 이유가 그런 걸이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이런 기념행사를 적절하게 그죠?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관광에서도 그죠? 그래서 이 회사 역시도 뭐 몇만 명 구매 돌파, 뭐 몇 주년 개업 돌파, 뭐 이런 개업 기념 뭐 이런 등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류 상품권을 증정을 한다든지 또는 유명 스타 모델을 이용해서 탑3에 든 출연자들에게 또 이벤트를 한다든지 또 사인회를 찾은 고객한테 추첨을 해서 선물 세트를 드린다든지 또는 추첨을 통해서 또 경품을 준다든지 이런 등등을 다양하게 그죠? 또 어느 회사는 저희도 논문을 쓸 적에 선물로 설문지 받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문지 받을 때는 뭐 볼펜도 주고 뭐 커피도 주고 그러지만 또 로또 복권을 그죠? 주면 물론 일주일간 또는 그 발표 전날까지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또 주면 좋아하는 이런 기념행사에 관련된 것들을 다양하게 기업에 맞게 또는 제품과 성격에 맞게끔 하는 것이 고객 유지를 하는데 좋은 보상 프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이제 채널을 최적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채널은 마케팅 채널을 칭합니다. 그래서 조사해야 될 것이 이제 검색 엔진이라든지 또 고객이 사용하는 블로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래서 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등등의 채널들에 대한 그죠 로그 분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그 분석을 한다든지 실시해서 검색어를 추출해 본다든지 또 방문 고객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 등등은 그쵸 CRM에서의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널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의 링크라든지 또 가장 사람들이 도착한 페이지 그걸 우리는 이제 엔트리 페이지라고 하는데 엔트리 페이지를 분석한다든지 또 빠져나간 페이지 익시트 페이지라든지 또는 어디서 또 에러가 나는 부분을 또 찾아내서 그걸 보완한다든지 이런 건 등등은 그죠 입구에서 그죠 출구와 입구를 통해서 즉 고객이 들어오려고 하는 또는 나가려고 하는 그 접점에서의 페이지에서의 웹사이트에서 일어나는 마케팅 차량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하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광고도
그 시간대에 따라서 접목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채널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이 가장 마케팅 채널로서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투자 대비 ROI라고 그러죠. 그죠? 투자 대비 수익률, 인컴이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하면 이제 두 번째는 개인화와 맞춤형이죠. 고객들은 자기만의 그죠? 특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좀 대접, 즉 서비스를 최고급의 서비스를 받기를 누구나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하기에는 너무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맞춤형으로, 즉 그걸 우리는 패턴이라고 그래. 고객들의, 소비자들의 패턴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끔 다양성을 주면 고객들은 되게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화로는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브랜드나 그죠? 기업의 브랜드나 관련성을 높이면서 맞춤화된 경험을 제공해주면 이 과정에서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고객과 유지율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개인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고객 데이터를 수시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4차 서비스의 4차 산업은 이 고객 데이터가 어떻게, 정보가 어떻게 많이 모아져서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게 이제 AI예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능이 데이터예요. 지능. 과거는 데이터가 인포메이션, 그죠? 정보로 갖고, 정보는 이제 지능으로 가는 단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잘 모을 거니, 그 데이터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고급 데이터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개인의 요구, 즉 니즈에 맞는 프로모션을 제공해야만, 그죠? 적중을, 그죠? 광고를, 프로모션을 적중률이 높아서, 그래서 유지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화를 활성화해서 고객 윤지를 높이는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이메일이죠. 이 이메일은 쉬우면서도 아주, 그죠? 왜냐하면 이메일이 쉬운 이유는, 전화는 상대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또 화상 채팅을 하면 그런 게 거부 반응이 있지만, 이메일은 그죠? 뭐 보내면 받아보는, 워낙 이제 많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이메일 마케팅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리드가 발생하거나 또 고객이 콘텐츠에 북마크를 하면, 그죠? 딱 응대를 해주면 기업은 그 고객한테 충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지를 하고 개인화된 이메일, 감사의 땡큐 메일을 보내서 그 고객한테는 이제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고객한테 어떤 보상을 해드리고 어떤 혜택을 제공한다고 또 정보를 주면 이제 그 고객은 또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듯 이메일을 활용하는 것도 한 예지만, 그죠? 앞에 말한 이런, 그죠? 채널을 다양하게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는 사례는 뭐냐면 AT&T, 미국의 통신사예요. 그래서 미국의 통신회사는 이런 건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되는데, 그죠? 특정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해서 AT&T, 우리는 KT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AT&T의 고객은 이벤트나 콘서트 티켓을 남보다도 빠르게 구입하고 또 할인도 해주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나 콘서트 티켓은 콘서트뿐만 아니라 뭐 야구 게임을 한다든지, 그죠? 프로게임을 했을 때 구매 고객한테, 그죠? 그게 빠르게 또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통신사가 또 추가로 이렇게 보상 프로그램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특히 그런 것들을 AT&T에서는 얼리버드 상품을 판매한다 그래요. 그래서 조인을 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크로스셀링이죠. 교차 판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사에서조차도 이렇게 크로스 셀링을 하고 있으면서 개인에 맞게끔 개인이 요구하는 거죠. 왜냐면 취미생활을 다 갖게 하니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 있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있고 배구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죠? 이런 것 등등을 개인의 특성에 맞게 요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보상과 맞춰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그죠 고객의 관심을 사람은 고객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지 아무리 좋은 것도 상대편이 고객이 싫어하는 걸 줘봐야 소용이 없죠. 그런 면에서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게끔 선택한 사항들을 제공해주는 그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맞춤화라는 말은 뭐냐면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대량 생산의 매스와 맞춤 여기서 보면 개인화죠. 커스터마이제이션은 개인화가 합해서 대량 맞춤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량 맞춤화는 그죠 개인화와 더불어서 그죠 소비자들이 욕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화 그죠? 개인화와 욕구의 다양화를 접목시켜서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그 중에서는 대량 맞춤화로서 맞춤화 상품과 서비스를 대량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할까? 그래 비용이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유사한 그죠 패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가능해요. 대량의 패턴을 찾아내면 그런 프로그램을 놓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지문 인식이라든지 얼굴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분석 프로그램이 접목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맞춤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량으로 어떻게 하면 생산해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까라고 이제 기업들은 생각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경쟁력을 창출하고 그러면 이제 새로운 생산 또는 마케팅 방식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3D 프린터라는 그 기술이 다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이따 그건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대량 맞춤하는 축제 용품이라든지 그죠 대량이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기 운영을 한다든지 전세기를 운항한다든지 관광에서는 그죠 그래서 모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생산이라든지 스마트 장비 생산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대량화 맞춤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로컬 모터스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차량을 디자인해서 3D 프린터로 그 개인이 요구하는 뭐랄까 좋아하는 욕구에 맞게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냥 뭐 흰색, 뭐 분홍색, 뭐 쥐색 뭐 이렇게만 있는 거 아니라 중간에 또 무슨 다른 그림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대량 맞춤화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3D 프린터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샘플로서 만드는데 그쳤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이거 샘플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기서도 데이터죠. 기존에 들어있던 데이터들을 더 몇 개만 추가를 해서 최종 제품 생산까지 가능하게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그 연료 탱크를 제작하는데 2년이 걸렸대요. 지금은 3D 프린터로 2달 60일이면 제작이 가능하고 그러면 기간이 단축했다는 건 비용도 그죠? 2년 걸린 걸 2달로 감축하니까 얼마나 저렴하겠어요. 그죠? 만약 12달이 아니라 120원이었는데 10원으로 되는 꼴이 아니 20원으로 되는 꼴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자동차 생산이라든가 항공우주산업 등의 고품질의 제조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 3D 프린팅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 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 3D 프린터를 이용한 또 3D 프린터의 기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젊으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그쵸 좀 그 관광산업에서도 이게 다 필요한 분야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여러분들 취미생활로 한번 3D 프린터에 대한 기술이 무엇인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미래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는 그 뭐라 그러죠? 그죠? 음, 인, 인풋보다 아웃풋이 높은 시너지 효과가 큰 이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객 유지에서의 중요한 것은 이제 지원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원이 서포트인데 서포트란 용어도 쓰는 기업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오리엔티드 지향한다는 뜻, 고객을 지향하는 관리다. 그래서 지향, 지원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고객 지원 시스템은 고객이 이제 우리 회사의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고객 서비스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콜센터나 또는 웹사이트에 추가된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프데스크의 소프트웨어라든지 라이브 채팅의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특히 가전제품의 이제 시스템 활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직접 찾아가기 전에 깨진 게 아닌데 어떤 것을 이제 어디가 이상이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지 자꾸 뭐 속도가 떨어진다는데 그러면 그런 매뉴얼들을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그죠 가스 보일러가 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다가 에이스 신청을 하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거를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 그죠? 그랬을 때 1차적으로는 해결을 됐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쵸.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그런 에이스를 할 적에 집으로 부르면 검정에 대한 차지를 받아요.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 기술료라고 그래서 받기 때문에 한번 방문했다 그러면 최소한 2, 3만 원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또 고장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한번 방문해서 점검한 비용 받을 수 유효 기간이 지났을 때 무료 기간이 지났을 때 그죠?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 등등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고객한테. 그래서 이 지원하는 시스템은 기업 제품에 따라 다양하지만 이제 하자 보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운영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예방 차원에서의 정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을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산 문제.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가 느리면 안에 있는 칩을 롬이라는 칩을 업그레이드 주는 개선의 방법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조금 전처럼 장애가 생겼을 때 장애 복구를 온라인상으로 지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고객의 유지를 위해서 그죠? 지원을 통해서 고객을 유지를 꾸준하게 함으로써 다른 경쟁사 회사로 탈바꿈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서비스 센터에 그죠? 여러분들이 전화번호 여기다 하면은 출발 전에 뭐 추가 케이크를 신청할 수 있다라든지 또 특이한 또 동반자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비용을 안 내고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광과 관련돼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는 게 매우 좋고 특히 어린이와 동반했을 때 기내식을 요청한다든지 뭐 대한항공이 됐든 아시아나항공이 됐든 이런 서비스를 센터를 통해서 물론 여행사다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여행사하고 날짜가 촉박했을 때는 꼭 여행사다가 안 해도 직접 본인이 탑승하고자 하는 항공사에다 연락을 해서
단지 항공은 이제 24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추가 비용을 안 받고도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축하 케이크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그래서 이런 항공에서도 이런 지원센터들이 다양하게 있고 이런 고객의 지원센터를 위해서 고객에게 이슈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문제가 이슈라는 게 문제 제기거든요. 이 이슈가 있을 때 신속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좋고, 또한 이러한 속도 이외에도 몇 가지 주요한 이점인데 그 이점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1대1로 경험에 제공할 수 있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평생 고객으로서의 창출이 가능한 이점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라이브 채팅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이렇게 방문하고 나면 또 설문조사를 하더라고요. 방문 우리 직원이 서비스가 좋았냐 안 좋았냐 이런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실시간 할 수 있어서 좋고 이제 또한 우리나라 특히 대부분의 고객은 기다림을 좀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쉽게 해결해 줌으로써 고객이 직접 연결함으로써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지원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고객은 확보하는 것도 제일 어려우면서도 이렇게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지하는 보상 시스템이 확보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5배 이상 전략된다는 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어느 직장에 가셔도 고객을 유지하는 데 목표를 두시면 마케팅 또는 수익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는 고객의 확보와 유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